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최후의 로맨티스트 낭만 의사 김성진의 예? 이 초청 특별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원장님, 예. 저기 요즘 뭐 좀 희한한 일이 좀 많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 저기 북한에서 예. 배가 하나 납치됐는데 예. 예. 며칠 전에 국방부 장관은 예. 국회에 나와가지고 납북된 줄도 몰랐고 그러게요. 예. 해경은 그냥 찾고 있었고 예. 언론 보도는 하나도 안 나오고 예. 북한의 방송통신사에서 이야기를 해서 네. 알았고 예. 이 지금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세월호 못지않은 국가 기능의 직무유기죠. 그렇죠. 예. 세월호에 뭐 5분 단위, 7분 단위로 다 밝혀라 했는데 예. 이 정권도 한 6일 이상을 5분 단위, 7분 단위로 다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10명의 어부가 실종 내지는 뭐 침몰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일을 안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언론 보도를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이 정부의 직무유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혹시 말입니다. 예. 저기 캐리브해에 가면 바하마하고 그 미국, 쿠바 요 사이에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 버뮤다 삼각지대처럼 예. 이 대화태 의장이라는 데가 예. 예. 독도에서도 한 300km 정도 가야 돼요. 예. 그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일본하고 우리 러시아하고 사이에 한국에. 예. 그래서 공동 이 수역인데 예. 거기에 뭔가 이런 어떤 이 마의 삼각지대가 있어가지고 배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평양에 나타나는 바람에 예? 그거 말되네요. 시공을 초월해가 예. 원래 4차원이라는 게 예.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이게 갑자기 미국 항공모함이 갑자기 예. 4차원 해가지고 진주만 무슨 차례장가 기억나시죠? 그 영화? 일부 사상가 뭐 사오 그런 거였죠. 예. 일부 사상가에. 예. 그래서 그게 아니고는 예. 그럼 뭐 이렇게 이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 미스테리. 미스테리죠. 예. 예, 그런데 그 미스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건데 다 몰랐다 하고 찾고 있었다 하고 찾는 게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오고 더 미스테리는 언론이 이 미스테리를 조금만 뭐 있으면 다 파헤치는데 별로 말을 안 하고 있다. 참. 그러니까 이게 언론 통제를 극심하게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네. 그죠. 댓글이 더 웃겨요. 예. 와, 그 고기 좀 더 잡으려고 돈에 욕심내다가 갔나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그래도 좋은 일을 냈네. 정부가 북한하고 참 뭐 이렇게 잘 푸른 것 같아 하는 그런 찬양 댓글이 쫙 늘어서고 좀 비판하는 글은 삭제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정부가 언론 통제한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는 게 8월 9일 날 문재인 현 대통령이 성모병원에서 발표했잖아요. 비급여 전면 그거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다 이걸 알고 이제 엠바고를 요구했기 때문에 8월 8일 날 우리 대한개헌의 협의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반대한다는 거. 난리가 났죠. 뭐 보건복지부 엠바고를 깼다. 예, 깼다 해가지고 뭐 보건복지부 관료는 뭐 청와대에서 엄청나게 깨졌겠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저한테까지 전화하고 뭐 좀 처리할 수 없겠냐고. 근데 우리 대한협의회 그 회장께서 우리한테 한 마디 언론도 안 하고 보건복지부 말을 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기사가 싹 없어졌어요. 한 번 난 기사가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없어질 수가 있나요? 그렇게 없으면 안 되죠. 예, 통제가 없으면 기사를 삭제해버렸다는 언론사가 사과를 하든가. 예.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죠. 이 정부는 말로만 언론 자유, 그건 언론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하나만 봐도 이 정부는 민주적인 정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촛불혁명으로 일어난 정권이 세상에 그 언론의 기본 자유조차도 통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이제 물러날 때가 다 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성상철이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제 그 국회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국회 건강보험 국정감사에서요. 그렇죠. 또 국민건강보험은 원주다가 갖다 놓은 모양이에요. 혁신도시니 뭐니. 맞습니다. 그 옛날에 저기 좀 마포에 있었는데 참말로. 그게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진 거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30조 6천억이 된다는데 문재인 케어가 그게 그렇게 3.2% 인상으로 되겠느냐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서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정부의 이 조달 계획이 충분하지 않다. 보험료 3.2%만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더 올리기 위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될 거다.
이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설득 안 될걸요. 예. 그래서 이분이 갈참이니까 네. 에라 가는 마당에 한번 까고 가자 하고 확실히 깐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죠. 예. 근데 그분이 상당히 친정부적인데 요번에는 아주 그 부분에서는 할 말을 다 하셨는데 근데 또 그 뒤에 의료계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마라 또 그런 비슷한 말 했어요. 협조해라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야 뭐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말을 했겠죠. 예. 자 요즘 그 투쟁은 잘 돼 가십니까? 예, 잘 돼가고 비대위요? 있습니다. 예. 근데 비대위와 관련해가 좀 이상한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뭐 말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흔드는 거죠. 예. 그 보면 의협의 예. 비대위 안에서 또 지도 의사회와 네. 투쟁 방법론의 의견이 첨예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대립을 한다. 요 보도가 나왔어요. 예. 지금 이제 추무전 집행부에서 이제 괜히 이렇게 흔들려고 이렇게 봐두려고 했는데 어저께 일요일 날 전국 지도사 정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필수 그 비대위원장하고 그래서 이필수 위원장이 오늘 저한테 전화도 오고 다 우리 그 방에 또 비밀 방이 있거든요. 또 뭐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뭐 자동 폭파기능 뭐 예. 어느 앱인지 내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토의한 결과 잘 합의가 됐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다 무마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왜 서로 간에 트러블이 있었던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협상, 그러니까 회의는 치열하게, 근데 결과에서는 순종하는 거.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4시간 동안 일요일 날 경영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제 지도사 장단 회의에서는 이제 협상단을 먼저 만들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무슨 투쟁도 하기 전에 무슨 협상이냐. 협상은 자연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맡으면 된다. 뭐 그런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는데 다 결론이 나가지고 투표까지 했어요. 뭐 17대 2로 이제 투쟁을 하는데 다 합의가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어저께 지도장단 회의에서 비대위의 전체 결정에 따르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네.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 낭만 의사가 가는 길은 항상 정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 판단하기 어려우신 의사분들은요. 우리 김성진 원장이 서는 쪽으로 서는 것이 다 정의롭고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체로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많은 의사분들이 또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한번 포지션을 정하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비상회의 때도 한 8월 달부터 계속 지금 3, 4개월 동안 일될 때 저는 한 번도 입장을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끔 몇몇 분들은 또 불안하니까 내가 뒤에서 후원은 하는데 뭐 얼굴은 사진에 못 내밀겠다. 뭐 이름은 빼달라. 근데 뭐 저는 끝까지 당당하게 이렇게 제 이름을 주위에서 많이 말리죠. 뭐 그런 거 뭐 잃을 게 많을 건데 근데 별로 잃을 것도 없어요. 뭐 다 융자내 가지고 뭐 산 거기 때문에 별 잃을 거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뭐 투쟁은 투쟁이고 부동산은 부동산이지 투쟁한다고 부동산이 뭐 맞을 거 있습니까? 또 보니까 뭐 세금도 잘 내시게 보이시는데. 세금 잘 내죠. 그러니까요. 예, 뭐 세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과 세금 아닙니까? 어떻게 세금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 센트럴 흉부외과에서는 뭐 이 현금으로 하면 깎아준다 뭐 이런 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 갔다 온 분들이 뭐 현금으로 하면 깎아준다 뭐 이런 말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다 그냥 현금으로 하나 카드로 하나 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만요. 그래 이야기 하시죠. 단돈 3만 원을 벌어도 항상 영수증 드리고 영수증 필요 없다 해도 저는 일부러 끊어줍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끊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부 직원이나 외부 고객이 고발하면은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파파라치처럼 걸리는 거죠. 그리고 세무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매출 누락을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싫어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 걸리면은 병원 망합니다. 뭐 안 그래도 뭐 그 소득의 50%라면 50% 남잖아요. 저는 그런 건 확실히 지키죠. 그리고 세금을 올바르게 내는 게 애국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세금이 복지와 국방에 쓰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이런 분이야말로 그 의협 회장의 자격이 남고도 차고도 넘치는 분인데, 자 그런 거는 뭐 투쟁이 잘 됐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투쟁만 이렇게 몰입을 하실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은 지금 그 이 투쟁 비대위에서 뭘 맡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비대위 산하에 이제 투쟁위원회가 있고 홍보위원회, 또 조직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저는 투쟁위원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투쟁위원회의 사무총장요? 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최대집 대표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원장님이 선배이신데 그래도 또 후배가 또 이 투쟁에는 좀 더 효율적이니까 앞에 서고 선배는 밑에서 실무를 다 관장하고 그런 걸 역할을 나누셨구만요. 지금 사실 뭐 우리 이필수 비대위원장도 저보다 한 3, 4년 후배고요. 흉부외과. 그리고 또 기동훈 홍보위원장도 지금 전공입니다. 거의 제 아들뻘이죠.
야, 그러니까 이거 파격적인 인사를 이 한 거죠. 선배가 예. 밑에 실무를 챙기는 예. 가장 잡무와 일이 많은 예. 부분을 맡고 예. 그다음에 후배들은 위에 띄어서 이렇게 띄워주고 예. 참 훌륭하시네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우리 사회가 보면 이게 굉장히 이 연공 뭐 이 서열 형식의 예. 구조가 쫙 짜여져서 데모하는데도 주로 그렇게 가더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근데 단지 이제 명칭을 간사라 하자 이러길래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간사는 우리나라 말로 일본 말이고 간사란 말은 간사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포네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무총장으로 안 하면 난 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무총장은 듣기 좋지 않습니까? 유엔 사무총장, 예, 반기문, 우탄트. 이제 저는 사무총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좀 사무총장이라 불러주십시오. 예, 앞으로 저기 이 의협 비대위 그냥 사무총장 하시면 예, 됩니다. 투쟁이 사무총장이자 예, 흉부외과 예. 협회 회장님이신 예, 예. 센트럴 병원 흉부병원 너무 길어요. 원장이시고 깁니다. 그냥 무슨 낭만 의사. 낭만하자 그거 하나로 합시다. 예. 자, 투쟁 잘하는 낭만 의사. 예. 근데 저기 지난번에 저기 아드리아 해를 좀 돌고 오시니까 예. 투쟁에 대한 좀 의욕이 좀 살아나셨습니까? 그 아드리아 해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죠. 이 우리나라 인프라 구조가 정말 세계 3위 안에 드는 나라 맞더라고요. 그쪽에 도로가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그리고 또 그 아드리아 해 구조가 땅이 옛날에 우리 그 마카로니 웨스턴이 거기서 촬영했다면서요. 아주 막 서부처럼 황량하더라고요. 별로 뭐 호텔 수준도 그렇고 뭐 음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슨 노동 구조라든지 노동 생산성, 정치 구조 이런 것만 좀 바뀌면은 우리가 탑 5에 들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예. 그럼요. 어느 부분에서는 탁월한 예. 무슨 통신, 도로, 뭐 같은 예. 인프라 구조, 예. 사회 인프라는 굉장히 잘 돼 있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효율적이죠. 또 업무 처리 능력도 빠르고. 예. 오히려 뭐 일본, 미국 이런 데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통신이나 뭐 심지어는 그 크로아티아에 쭉 보면 제가 그때 15일 동안 무제한 통신을 그 데이터 쓰는 걸 갖고 예. 왔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이 안 돼요. 무제한 하면 뭐 하는 거죠? 아예 연결이 안 되는데 아예 뜨질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비엔나 쪽으로 가니까 그때는 돼요. 좀 제대로 된 나라. 크로아티아가 상당히 많이 낙후된 나라더라고요. 예. 그럼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경치도 우리나라처럼 뭐 플리체 국립공원 우리나라 소금강보다 좋은 거 없습니다. 거기가 그 아바타. 예. 예. 거기 무대 거기도 아바타의 무대였다잖아요. 중국 그 플러스 거기 거기하고요. 예. 크로아티아도 뭐 드브로니크도 그 무슨 왕자의 게임인가 그 무대를 하는데 뭐 별로 뭐 그렇게 자연 경치는 우리나라보다 썩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예. 하여튼 좋은 나라다는 걸 새삼 느꼈고 좀 이 정치 체제와 노동 생산성 이런 것만 조금 더 우리가 그 꼴찌라면서요 우리가 좀 빨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의협 비대위는 지금 뭐 집회를 내고 해놓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12월 10일 날 이제 우리가 다 한 달 전에 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요. 요즘 또 한 달로 만들어나? 예, 한 달로 만들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일주일 전에 했었는데. 어떤 최 대표가 아까 한 달 전에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는 아니라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10월, 11월, 10일쯤 이후에 신고하겠다 이래가지고 뭐 이런 건 공개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대한문 앞에서 이제 5만 명에서 10만 명 목표로 전국에 하얀 가운으로 대한문을 한번 물들여 보겠습니다. 하얀 가운으로요? 예. 의사들이 요즘은 가운이 좀 깨끗해졌더만은 원래 의사들 가운이 저기 병이 올 만큼 막 너무 바쁘니까 세탁을 자주 안 해가지고 때도 좀 많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좀 묻고 있으면 또 멋있게 보이려고 또 뭐 일부러 때도 좀 묻히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가운 관리는 서울대학병원이 제일 잘해요. 서울대학병원은 서울대학 나오셨죠. 서울대학에 참 훌륭한 점도 많아요. 거기는 매일마다 세탁을 해가지고 풀까지 묻혀줘요. 앞바닥에? 앞바닥에. 멋있죠. 근데 다른 대학병원은 그렇게 100% 목도 아니고 앞바닥지도 않고 합성세제하고 그 합성세제하면 겨울에 막 불이 버벅 튑니다. 근데 진료받는 의사들은 또 삼성병원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많이 비슷하게 좀 짧게 이렇게 입고 있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보기에 좀 의사 선생님 같지가 않더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디 또 뭡니까 밤에 뭐 이렇게 오라고 하는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 옷을 입혀 놓으니까
또 뭐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뭐 그런데 그건 좀 아니다. 가운은 서울대학 가운이 최고 좋습니다. 원장님은 그날 이 집회용 가운을 하나 뒤에는 투쟁 딱 글씨하고 낭만 앞에는 예? 앞에는 낭만 예? 예. 그렇게 가운을 직접 예. 집회용 가운을 하나 딱 만들어가 예. 평소에는 딱 방에 걸어두고 예. 이제 데모하러 갈 때는 딱 그 가운을 입고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홍보위원회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옛날에 광화문 데모할 때 진짜 제 팬이 그때 음료수 참 그때 이야기 저번에 방송했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도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뉴스 브리핑 낭만 의사를 보고 계시는 저희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12월 10일입니다. 몇 시입니까? 일요일 좀 12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12시. 예, 그 김성진 원장님께 가면 이렇게 그때는 추울 때니까 따뜻한 라떼 차라도 한 잔 드리면 감사히 드시겠죠. 예, 참고로 저는 카페인을 못 먹기 때문에 이제 뭐 참고해서 고구마 라떼라든지. 운이 많습니다. 입이 좀 까다로워요. 예, 몸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몸이 약합니다. 예, 좀 예민합니다. 좌우한 그날 꼭 그 근처를 지나가다 김성진 원장님을 보시면 차를 한 잔 전달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청구는 미래경영연구소로 하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또 그 근방에서 항상 매주 집회를 하시더라고요. 뭐 5,000명, 뭐 7,000명, 8,000명. 저도 그날 목격을 했어요. 8월 26일 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나가는데 방송에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때 아마 원장님한테 드린 젊은 분이 더 있죠. 예, 젊은 분. 교육대학, 교대에 대해서 지금 정부 쪽에 그렇죠. 이 집회를 하시던. 그래서 그분은 이제 뜻을 이룬 것 같더라고요. 교대 쪽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전문가로서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로서 좋은 의견을 전달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집회와 시위에 자유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유가 있죠. 우리 옛날에 우리 때는 없었죠. 저희 때요. 저희 때는 뭐 자유가 있다 했지만은 뭐 가서 방망이 맞고요, 체류탄 맞고 솔직히 말하면 뭐 집회 자주 다니다 보면 아주 개고생이죠. 아무튼 이까지 민주화를 이룩한 우리 황 소장님 비롯해서 젊은 시절에 민주투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 또 저한테 오늘 서로 보는 사람들마다 또 좀 이상하게 둘이 띄워주기로 했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평소에 또 뭐 사이가 좋잖아요. 또. 사이는 좋은데 또. 근데 원장님 근데요. 지금 정부가요. 이 의협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 아이고 의사들 너가 하려면 한번 해봐라. 너네들 그러는 거 겁도 안 난다. 가진 게 많아서 저 국세청만 보내도 절반은 빠지고 검찰청만 보내면 3분의 2가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판입니다. 옛날에 2000년대 의약분업 사태 때 전국의 의사들이 5만 명이 그때 모였고 그 사진이 다 지금 우리 의사협회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우리가 3만 명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결코 약한 집단이 아니고요. 그때 DJ께서 직접 만났잖아요. 의사협회장을. 그때 만났죠. 그리고 최근에 이해창 전 총재께서 지은 자서전에 보면은 지금도 의약분업 사태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분명히 그 글에 써져 있어요. 그때 제가 아는 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시다가 그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경고입니다. 경고. 이 의료 분야에 대해서 지금 괜히 잘못 건드리신 거예요. 이거 지금 괜히 평지풍파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누차익을 써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잘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을 70%가 가입하고 있죠. 그 70%의 국민들은 보장성이 90%입니다. 90%. 미국이 80%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제도에서 좋아지는 건 재벌 보험사밖에 없어요. 팩트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때 음모론이 있었죠. 케네디가 죽어서 누가 제일 이익 볼 것인가. 아마 연방준비은행,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준비은행을 정부로 장악하려 했다 이러더라고요. FRB라고 하는 연준. 그 연준이 배후에 있다는 게 제일 지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뭐 공개됐는데 그 안에 아직도 한 300개는 감췄다면서요. 아마 그게 그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 그렇잖아요. 이 사건에서
이익 보는 집단은 실손보험사밖에 없어요. 이거를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국민들이 잘 아셔야 되고 저는 케네디 대통령이 여성을 두루 너무 많이 사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차인 여성 중에 한 명이 사주를 해서 쌌나 이 생각을 했더만은 또 소련의 KGB가 관련돼 있다. 오스왈든가 하는 친구가 소련에 살러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귀국한 그렇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었다. 그까지는 공개가 되죠. 예, 그런데 또 그 오스왈드를 또 쌌던 또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합인가 뭐 있잖아요. 그 친구는 또 이 마피아에 밤세계에 또 있는 친구다. 그래서 이게 소련이 죽였는지 당시에 그러면 마피아가 죽였는지 또 하나의 중요한 가설은 연준하고 이 미국의 군산 복합체를 이 케네디가 해체하려 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래서 군산 복합체와 관련되는 미국 CIA나 또 이 CIA 쪽에서 마피아 보스들을 시켜가지고 대리 살해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근데 요번에 왜 300개는 왜 감췄는지 300개 맞죠? 500개입니까? 300개. 300개는 왜 감췄을까요? 왜?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시효가 지금 50년이 넘어서 공개된 거 아닙니까? 50년이 넘었죠. 그러면 시간의 문제도 아닌데 감춘 부분에는 미국 정부에서 그걸 감췄을 때 뒷감당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아, 오픈했을 때? 예. 그럼 뭔가 구린 게 있네요. 제가 봤을 때는 소련이 당시에 케네디를 암살을 해서 케네디 대신에 온 사람이 더 셌지 않습니까? 월남전 개입이나 이런 게요. 린던 존슨이 더 강하게 더 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내부의 어떤 케네디의 정책에 반발을 한 쪽에서 대리인을 시켜서 쏘고 또 그 쏜 사람을 다시 죽이는. 그래서 다시 죽였던 친구는 그 뭡니까? 암으로 4년 뒤에 죽었는데. 그렇죠. 그 매너를 간 사람이 뭐 암균 같은 거를 심어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또 있어요. 그런 수도 있죠. 암세포를 주사하면 충분히 암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참 케네디가 불운하죠. 그 주위에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죠. 심지어 뭐 얼마 전까지 살아서 미국의 언론도 하던 잘생긴 그 유일한 아들 또 비행기 사고로 또 섬에 놀러 가다가 비냐드 가다가 죽었어요. 이게 어떤 죽음의 기운이란 게 떠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최순실, 미안하다. 최진실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비슷하네요. 진실과 순실의 차이입니다. 최진실 씨 일가도 그 조성민 씨를 비롯해서 최진영 씨 다 죽었잖아요. 이번에 이영학도 보면 또 그 주변에 또 지금 차례대로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죽음의 기운은 전파를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없어지는 순간 그 생명이 볼 수 있는 우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만큼 위대한 거는 우리가 그걸 관조할 수 있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그걸 관조할 수 없는 지성이 없으면 이 우주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바퀴벌레는 그냥 먹이가 최고고, 이거 뭐 그게 최고지. 그렇죠. 바퀴벌레가 우주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죠. 사람만이 무한한 우주가 있다라는 거, 우주 속에서 지구가 있고 지구 속에서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생명이 더 위대한 게요. 이 인간이 이 위대한 우주를 관조하니까. 그래서 저도 지나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참. 이 우리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장구한 우주의 역사를 계속 관조란 말이 참 좋잖아요. 좋은 말은 혼자서 다 쓰십니다. 관조. 또 잘나가다 또 갑자기. 여하튼 그 조용히 관조하면서 즐기는 노장사장처럼 그게 제 자그마한 너무 큰 꿈인가요? 그렇죠. 평소에는 저기 강남에서 욕망에 좀 불타시다가 이렇게 이 낭만 의사 프로만 출연하시면 그야말로 전 우주를 관조하면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되는. 제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고 이제 욕망인 게 제가 욕망을 절대 나쁘게 생각해요. 저도 욕망에 불타 있는 덩어리입니다. 사실 그 옛날에 스님이 한 번 합디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욕망은 해탈하고 싶은 욕망이 제일 크대요. 근데 그 욕망을 이루는 스님은 거의 없네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욕망이 있어야 용맹 정진을 하고 해탈하지. 그냥 욕망이 관조하면은 그 해탈할 수 없어요. 예. 그 정말 오늘 진짜 이 철학적인 이야기라네요. 예, 제가 원래 좀 철학에 욕망을 버리려면 욕망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 무소유라는 책을 쓰신 분은 예. 참 소유를 하지 않는다 하면서 또 보면 크루즈 여행도 많이 하시고 세계를 부지런히 다니시더만요. 그 스님이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전라도에 그 절에 계실 때 제가 이제 스승님하고 한번 이제 한 30분 올라가서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클래식 음악을 그 차이콥스키의 네. 그 비찬교향곡을 딱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젊은 여성이 또 이렇게 시중을 들고 있고요. 아, 그래서 참 정말 멋있다. 막 그 욕망이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꿈꾸는 욕망이 젊은 여성이 시중을 드는 하에서 이렇게 차이코프스키의 비창을 듣고 경치 좋은 데서 이러 있으면서 참 경치 좋다. 이 대부분이 다 하고 그런 욕망. 그리고 가끔씩은 크루즈 여행이나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유럽 여행을 떠나고 뭐. 그러네요. 여하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돈에 욕심이 있는 이유가 그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막 전화를 건대요. 인쇄 빨리 주라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고아원이나 이런 데 기부하신대요. 참 우리는 그 책 찍어갖고 인쇄를 제대로 못 받아가 저를 옆에서 보던 딱 한 분이 직접 찍자 해가지고 직접 찍어서 파는데 주는 대로 받고 인쇄 내놔라 말을 못했는데. 근데 전화해서 빨리 내일 내가 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오해가 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예,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 스님보다 훨씬 해탈하기 위해서 욕망에 불타는 스님을 한 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옛날에 좀 알던 스님인데 예. 가면 왔나 한잔 하자 하면서 병풍을 쫙 제껴요. 그러면 뭐 저기 시바스, 리갈, 발렌타인 이런 게 딱 넣으면 우리 오늘 죽을 때까지 마시고 예? 이 진짜 더러운 세상을 잊어보자. 예? 하면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러는데 그 스님이 또 한 잔 떼면 이렇게 노래도 잘 하시고 그래서 그때 둘이 취하고는 이거야말로 해탈의 경지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렇죠. 그 스님이 훨씬 저한테는 더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LSD에 의한 환각이 해탈 환각과 비슷한 논문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윗바사나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가나선이잖아요. 이 먹고 이제 저 남방 불교는 이게 현실 뭐 갑자기 고민이 떠오르면 내가 고민하고 있구나 알아챔 마인드풀리스 이런 건데 그걸 제가 해봤는데요. 갑자기 탁 이렇게 이 숨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빛이 탁 보이더라고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남방에서 오는 스님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시초인데 그게 잠깐 이게 죽은 거 아닙니까? 죽는다기보다는 그 인도의 고 티베트 성들은 의학적으로 볼 땐 죽음과 똑같은 상태가 있죠. 완전히 호흡도 멈추고 뇌파도 멈추고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 명상의 세계가 분명히 저는 경험 한번 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말이에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한편으로는 좀 씀칫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와서 판정을 내려서 사망했다고 해서 그 다음 어떡합니까? 이제 가족은 이렇게 그렇죠.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을 덮지 않습니까? 이제 인사 조금 하고 그래갖고 이제 밀고 가잖아요. 이 과정까지 당사자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게 이제 뭘 의미라는가 하면 호흡이 끊어지면서 이게 심장이 멈추는 시점하고 사람의 뇌에 인지 능력을 상실하는 시점하고가 시차가 있다는 거죠. 몸이 죽었다라고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거하고 머리에 있는 뇌가 이 뇌라는 세포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세포에서 공급이 끊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죽는 순간하고의 시차가 있어서 적어도 몇 분간은 살아서 자신을 향해서 울고 또 자신을 향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한테 그거를 갖다가 검사를 똑같이 하면서 의학적으로 죽게를 만들고 동물의 뇌세포를 뇌파를 측정을 하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뭡니까? 이 몸에서 이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자기가 죽은 거를 내려다 본다라는 게 상당히 그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네요. 어차피 내 세포는 3분간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3분간은 충분히 인식을 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청각입니다. 청각. 그 청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제가 대학병원 전공의 할 때 그 식물인간한테도 항상 요 이렇게 헤드폰을 해가지고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귀속말로 하니까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집안에 돌아가시고 하면 사람 좋은이라고 살아야 돼요. 전부 막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돌아가시는 분이 아 정말 나를 저렇게 좋아하구나 하고 보내야지. 잘 못하고 살면 탁 덮어놓고는 저놈 새끼 이제 잘 죽었다. 아 지긋지긋 이런 걸 다 듣죠. 다 들으면 그건 그야말로 이건 지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참 좋은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게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큰 이모가 전화가 왔대요. 내일 너 신랑 간다. 아침에 그다음 또 돌아가셨어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큰 이모는 저기 살아 계신데. 살아 계시죠. 도저히 우리 인간사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제가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 예. 좀 신기합니다. 예. 자, 이 의학, 과학의 첨단에 서신 분도 이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인생사에는 많을 수 있다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뇌파 구조가 저도 과학적으로 참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자기 성찰 같은 게 좀 부족하신 분들 같아요. 그렇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조금이라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뉴스 브리핑에서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와가지고 SCM을 했을 때 거기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이나 이런 문제가 잘 안 되고 한 방을 놓고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그 앞에 우리가 미래사령부를 만들어서 한미연합사로부터 가져와서 우리가 사령관하고 너가 부사령관 하라. 이거 안 하죠. 그럼 미국이 안 한다고 그냥 튕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좀 정말로 자기들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참 놀란 게 어저께 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MBC 간부하시다 지금 뭐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한 분이 있어요. 신분은 밝힐 수가 없지만 그분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요새 뭐 종편에 많이 뜨는 뭐 영남 사투리 쓰는 변호사하고 뭐 개그맨들하고 이야기하는데 현 대통령의 장점이 워낙 많으신 분이지만 단점을 한번 말해보라니까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이 단점은 거의 없지만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게 단점이래요. 난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씻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보통 이게 아무리 문비어천가지만은 현 정권에 대해서 올바른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지식인의 사명 아닙니까? 아 그럼요. 예? 그 사람 지식인이 아니었겠지 뭐. 그냥 아니, 어떻게 전직 국회의원에 불과하지. 현직 국회의원이에요. 현직이에요? 예. 아 그럼 현직 국회의원에 불과하지 한량인 거지.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마구 힘이 없는 사람한테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사람한테 그거는 아부입니다. 아부. 아, 그럼요. 예? 뭐 아부만이 살 길이겠지만은 아부의 기술이 정말 뛰어나신 분인데 저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그런 사람은 역사도 공부 안 하고 뭐 히틀러의 시대, 스탈린의 시대, 마오쩌둥의 시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았기 책 읽은 때문에 시간에 이 자리 많이 가지고 술자리, 골프 자리 큰절 잘하고 큰절 잘하고 또 시장에서 악수 잘하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사한 거예요. 그 원장님은 이제 의사해서 앞으로 회장을 거쳐서 저기 대통령직까지 도전을 하셔야 될 거니까 좀 배우세요. 좀 그건 저는 그걸 못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낭만 의사입니다. 낭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서로 띄우는 것 같은데. 일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